안녕. 예, 한나TV의 한나쌤입니다. 칠판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 컨셉으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근대 태동기의 그런 추출체제의 변화, 수출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막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세금을 줄여줘라 막 그래가지고 뭐 전세는 영정법으로 아예 바꿔버리고, 그리고 공납은 대동법으로, 그리고 이제 군역에 대한 불만으로 또 균역법으로 군역을 줄여주는, 군포를 줄여주는 뭐 그런 것들을 공부했었고, 뭐 황곡제의 폐단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경제 파트에서는 이런 세금 관련된 수취제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토지제도 관계, 그 농민과 양반들의 토지제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지주전호제, 지주전호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주와 전호. 그러니까 지주는 말 그대로 땅지, 땅 주인이야. 전호는 그 땅 주인에 소속돼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소작농이야. 그러니까 나는 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지주에게 예속돼가지고 소작인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세계사에 영주와 농노, 봉건제도 말해가지고 영주와 농노는 주종관계 이런 식으로. 그거랑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속관계였다는 거죠. 이렇게 좀 신분적 관계. 그러니까 지주는 진짜 되게 높은 관계, 양반이었고, 그 밑에 이제 농민은 양인으로서 그 양반 밑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신분적인 관계, 지주 전호제였다라는 거죠. 자, 지주전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근세 서민경제의 발전 필기를 해봅시다. 근세가 조선이죠. 근세 서민경제의 발전.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근세는 양반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양반 중심의 경제였다면 근세는 서민 위주의 경제가 조금씩 꿈틀꿈틀 발달했다라는 거죠. 근세 서민 경제 발전. 자, 일단 양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반 지주의 방식이 변화했다. 자, 그전에는 양반인 지주가 그냥 지주가 돼가지고 자기 맘대로 땅을 막 넓히고 그 소작농들한테 그냥 내가 내라고 하는 대로 세금 내! 막 이런 식으로 막 갈취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연하게. 근데 이제 소작농들도 이제 계속 지주전호제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되고 계속 지주와 전호의 관계로 있다 보니까 불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풍년이고 흉년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흉년이 왔어. 비도 안 오고 완전 그 수확량이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확량으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가족 뭐 자식들은 또 많이 나가지고 자식이 5이야.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뼈저리게 힘든데 그거에 또 탁 절반을 뚝 지주한테 땅 주인인 것만으로,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주한테 뚝 떼어줘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흉년일 때는 이제 전호 같은 경우에는 소작농들은 절반 딱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사채를 끌어다 써야 돼. 고리대라고 그래가지고 곡식을 끌어다가 써가지고 이자가 불어나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지. 풍년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흉년일 때 너무 힘들잖아. 이거 뭐 내가 열심히 농사 져봤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이게 무릎을 쳤어. 흔들리죠? 이거 이게 내가 왜 농사를 왜 져야 되는 거지? 짜증나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소작농들이 이렇게 연합을 이뤄가지고, 나 안 해. 농사 안 질래. 뭐 양반님들이 지으시던가요? 배째!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농사 누가 짓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소작농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에이, 막 쟁기 놓고 투쟁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작쟁이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지주에게 그런 수확량의 절반을 뚝 떼는 것을 좀 바꾸게 돼요. 오늘은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양반 지주의 경제 변화에서 이런 지주 전호제가 사실 임진왜란 전부터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긴 했는데 16세기부터는 완전히 거의 다 지주전호제라고 보면 돼요. 지주전호제가 일반적으로 다 지주전호제였다라는 거야. 16세기 말에는.
뭐 과전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고 무너지고 지주전호제가 되었다. 그런 지주의 양반의 사유지에 소작농들이 가가지고 소작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불만이 생겨서 다른 색깔 펜으로 쓸게요. 이것에 불만이 생겨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작농들이 왜 우리는 왜 무조건 절반을 줘야 되냐, 네가 한 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 항조운동이 일어나. 이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항조운동. 전개되었다. 조가 세금 같은 거 같잖아요. 수확량에 이렇게 지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대를 절반을 줘야 되는 그 조에 대한 것에 항거한다, 저항한다, 항조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이 저항을 하는 거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도 수확량이 있어야지만 1년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항조운동. 이런 그 지주전호제 상황에서 병잡방수제 2분의 1의 지대를 주던 걸 좀 줄여줘라 이제 항조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신분적 관계였다면 신분적 관계에서 뭔가 서로 윈윈하자 이런 식으로 경제적 관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예속되어 있고 양반은 윗사람이고 그냥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신분적 관계, 위아래 관계였다면 경제적 관계로 이제 동반자가 되는 거지. 왜냐면 소작농이 열심히 농사를 져야 지주도 어느 정도의 수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작농이 몰라 대충 하고 뭐 수확량 적게 해서 너도 반 적게 갖고 나도 적게 갖고 몰라 뱉지 뭐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굶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안 좋으니까 나도 열심히 농사를 질 테니 너네도 수확량을 좀만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 관계를 좀 변화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주전호제도 소작농의 저항으로 항조운동이 일어났고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주들 강에서도 양반 지주들도 그냥 일반 스케일 작은 지주가 아니라 땅을 엄청나게 넓히는 대지주가 등장을 해요.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대지주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엄청 잘 사는 양반, 또 몰락 양반도 생기고, 그래서 양반도 그냥 양반이 아니야. 양반층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반들이 뭐 이렇게 물주가 되기도 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갖다 대는, 자본을 대는 물주가 되기도 하고, 물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넌 나의 물주야. 물주. 그리고 뭐 고리대 같은 걸로 이제 돈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양반층이 분화돼서 뭐 이제 몰락 양반이 생기기도 하고, 몰락 양반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양반층이 다양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 몰락 양반이 조선 후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허생전 이런 데 보면은, 허생은 이제 맨날 책만 글만 읽다가 몰락 양반이 돼가지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부인이 맨날 집에서 책만 읽으면 뭐해, 먹을 것도 없는데 나가 뒤져 막 이런 식으로, 뒤지란 말 안 했겠지만 좀 나가서 돈 좀 벌어 이런 식으로 남편을 이렇게 쪼니까 허생이 에이 공부 안 해, 책 덮고 뒤쳐 나와가지고, 그래 돈 벌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허생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허생전 들어보셨죠? 박지원의 예를 들어서,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말총을 싹 어떻게든 이게 되게 돈 많은 그 양반한테 나의 물주가 돼주시오, 돈 좀 꺼달라고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 사과를 쫙 사.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명절에 이제 제수용품 가격이 오르잖아. 사과를 구할 수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야. 그래서 사과를 비싸게 막 팔아. 그래서 또 그 돈으로, 그 이득으로 말총을 막 사. 그래서 이제 말총이 필요한 시기에 그걸 또 비싸게 팔아. 그런 식의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도 몰락 양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몰락 양반이 김홍도의 그런 풍속화에도 많이 나와요. 양반이긴 양반인데 막 가시 다 찢어져 있고, 그냥 양반일 뿐 오히려 부유한 농민, 분홍보다도 못 사는 또 양반도 있었다라는 거. 거렁뱅이 같은 그런 양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정말 굴비 매달아가지고 쳐다보고 밥 먹고 그런 가난한 양반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지주도 나타났지만 양반층이 분화됐고 잘 사는 양반도 있었지만 몰락 양반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반제주의 경영 변화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 경제의 변화. 자, 그전에는 농민이 농사만 짓고 살았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농민이 바뀌었느냐. 농업 생산량이 전보다 훨씬 늘어요. 농업 생산량이 엄청 증가됩니다. 농업 생산량은 어떻게 증가됐냐면 쓸 게 많은데 뭐 황무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했고 간척 사업이 발달을 했어요. 간척 사업이 발달해가지고 갯벌 뭐 강화도 일대 우리나라는 워낙 갯벌이 많잖아. 그런 갯벌들을 다 막 메워가지고 뭐 경작지로 만들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벼농사의 발달. 벼농사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모내기법이 일반화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모내기법 전국 확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전에 조선 후기 전에 조선 전기는 모내기법이 보급됐지만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처음 시도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벼농사가 어느 정도 발달해지고 농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내기법은 뭐에 불리하냐면은 가뭄에 되게 약해요. 가뭄을 대비해서 저수지를 축조를 하고 물을 미리 대비해 놓은 다음에 모내기법을 하는 거지. 모내기법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량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직파법으로 쪽쪽쪽쪽쪽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얘네들이 씨가 잘 나기도 하지만 여기 막 민들레 그 씨앗 그거 이거 후 불면은 날아다니는 그 민들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그 먼지 같은 그거 막 민들레 씨앗 날라오고 어디 씨앗 날라오고 막 여기저기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막 잡초들이 막 그 중요한 거는 잡초들이 또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거는 또 엄청 강해. 그럼 잡초가 하나 생기잖아. 그럼 여기에는 뭐는 그냥 죽는 거야. 영양분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직파법을 할 경우에는 피사리를 계속 뽑아야 돼. 잡초 제거에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 거의 잡초 제거를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뜯어줘야 되거든. 이 잡초 제거가 지금도 밭농사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농화를 갔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동방에서 탕수육 하나 먹었다가 그 선배가 너 그거 먹으면 농활 가야 돼. 그래서 농활이 뭔데요? 그랬더니 MT래 MT. MT 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탕수육 막 먹고 농활을 끌려갔는데 아니 이건 MT가 아니라 10일 동안 계속 농사만 짓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막 막 담배밭 가가지고 막 일하고 그 수박밭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수박밭에 일한 다음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어디서 일을 하냐면 날씨가 2, 3시 정도 너무 더워지면 반대로 말했어. 더워지면 서늘한 비닐하우스로 가가지고 인삼밭에서 일을 하는데 인삼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잡초를 계속 뽑는 거예요. 인삼밭 옆에 잡초들이 그 인삼은 영양분을 많이 먹어서 인삼이 돼야 되는데 잡초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잡초란 인삼을 너무 구별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르신이 다 알려줬는데 이게 고민이야. 이게 인삼인가 잡초인가 해서 일단 뽑고 보자. 그랬더니 리리링 잡초랑 인삼은 뿌리가 달라요. 이 잡초는 뿌리가 되게 가느다란데 인삼은 뿅 이렇게 인삼이 있어. 이거 뽑아버렸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오빠들이 야 나 줘 나 이러면서 어떡하죠? 이거 다시 심으면 안 돼요? 너가 심어봤자 어차피 안 돼. 빨리빨리 증거인멸. 그래서 오빠들이 인삼을 다 먹고 그래서 뭐 인삼을 몇 개 많이 뽑았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게 뽑는데 그 잡초 뽑는 게 진짜 지루하고 되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잡초를 뽑다가 이렇게 이걸 잡고 졸아. 애들이 얘 쟤 봐라 서서 존다 졸 정도로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노동일이. 집합법은 그렇게 노동 그게 많이 들어. 근데 이제 모내기법은 뭐냐면 모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미리 씨를 막 뿌려 놓는 거야. 그래서 관리를 해 조금씩. 그래서 씨가 잘 난 애들만. 원래 될성부른 떡잎부터 안다고. 아무튼 이렇게 좀 비실비실한 애는 버려. 그리고 제대로 자란 애만 여기로 옮겨 담는 거야. 일렬로 이렇게 모로 옮겨 담는 거야. 일렬로. 그게 모내기법이에요.
그래서 모내기법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영양분이 있고 좀 건장하게 자란 모를 옮기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는 영양분을 좀 뺏겨도 잘 자라. 어느 정도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벗어났어. 그래서 얘가 좀 수확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모내기법을 하면 그 전에 그 자라는 동안에 이제 막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수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도 적게 들어. 수확량은 늘어나고 노동력이 적게 드니까 그 전에 집합법일 때는 여기에 적어도 이 논에 10명 정도가 더 필요했다.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다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2~3명 정도면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제 농민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땅이 넓어지는 거지. 이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광작이에요. 광작. 넓을 광자. 넓은 공간을 이제 농사 질 수 있게 됐다. 모내기법의 확대로, 모내기법의 발달로 광작이 성행하게 됐다. 요게 진짜 매우 베리베리 중요해요. 이거. 왜냐면 광작이 성행하면서 갑자기 농사 짓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민이 1인당 그 면적이 많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수확량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주한테 그 수확량을 떼주고도 자기한테 남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유해져. 그 이윤을 가지고 상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여유를 부려가지고 자기도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분홍층이 나타나게 돼. 부유한 농민층, 분홍층이 등장하게 돼요. 뭐 성장한다, 등장한다 같은 말이죠. 분홍층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분홍층이 얼마나 이제 점점 부를 축적하냐면 얘가 나중에 양반 족보를 사기도 해. 얘가 양반 행사를 하고 다녀. 그래서 오히려 이때 이제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몰락 양반은 뭐 잔반이라고 했거든요. 잔반. 차라리 이런 잔반보다 분홍층이 더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신분의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농민층의 변화. 양반층도 분화됐지만 농민층이 이렇게 계층이 분화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한 번 신분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도 신분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농사를 겁나 잘 진다던가, 뭔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흉년을 계속 내가 농사 질 때마다 풍년이고, 뭔가 운 때만 잘 맞추면, 본인이 만약에 노력을 하면 어떻게 분홍층으로 성장을 해서 양반의 족보도 사고 양반 행세를 하면서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법의 전국 확대 썼고, 그 다음에 벼농사도 발달하지만 밭농사도 만만치 않게 발달합니다. 밭농사 발달. 자, 밭농사 같은 경우는 왜 발달하냐면 이때 그 장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다가 갖다 파는 목화, 담배, 채소 막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평상시에 꼭 필요한 물건, 그런 채소들, 그런 것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 작물들을 많이 재배하게 되고 밭농사도 크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근데 밭농사도 발달하는데 그 전보다 이제 시비법도 발달을 하고, 시비법은 이 거름을 주는 거. 그리고 중요한 용어가 바로 견종법이에요. 견종법이 시행되었다. 시비법은 거름이고 견종법은 골뿌림법이라고 합니다. 골뿌림법. 골뿌림법은 뭐냐면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있어요. 이렇게 고랑이 이랑 이렇게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요 골 쪽에다가 여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밭에 가보면 이렇게 막 이루고 땅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딱 농사를 지어. 왜 그러냐면 거기다 하면 좋은 게, 이게 우리나라는 이 골 파는 그거를 북서풍이 불어오는 그 방향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그리면 이해가 될까?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이쪽으로부터 이제 겨울철 북서계 저풍이 이렇게 불잖아? 밭농사는 근데
좀 뭐랄까 밭작물은 좀 추워도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을 같을 때 가을 겨울 그럴 때 밭농사를 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서기후풍 영향을 받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고랑이랑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바람을 이렇게 막아줘.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쪽에 막 거름 같은 게 많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농사 졌더니 훨씬 더 수확량이 높아진 거야. 그냥 빤빤하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바로 골뿌림법. 골에다가 씨를 뿌린다. 이 골에다가 씨를 뿌린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견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골뿌림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대단한 견종법도 시행을 해서 밭농사가 발달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내기법에는 꼭 반드시 필요한 저수지 이런 수리시설도 많이 개선을 했다. 쓸 칸이 없네. 여기다가 그냥 수리시설 전보다 훨씬 더 개선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농업 생산량이 전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황무지도 개척, 간척사업도 해, 벼농사 발달해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돼, 밭농사 발달, 시비법, 거름도 잘 주고, 뭐 견종법, 골뿌림법, 수리시설. 그 거름도 예전에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똥을 그냥 뿌렸어요. 그러면은 그 작물이 죽는데 똥독으로 그 똥을 어느 정도 삭히고 이제 햇빛에 말리고 뭐 그 똥과 함께 뭐 다른 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거름을 주고 뭐 여러 아무튼 거름법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방식의 변화도 필기해 볼게요. 밑에다가 자, 농민들도 농사를 경영하는 것도 발달했다. 경영 방식이 전보다 변화했다. 자, 경영 방식의 변화는 아까 나온 거 그냥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직파법에서 모내기법으로 발달했다. 아까 미리 설명한 거죠? 모내기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광작이 가능해졌어요. 광작이 가능해졌다. 광작이 대두했다. 광작 가능이라고 써자. 광작이 가능해졌어. 넓은 농작물을 광작을 하게 되니까 분홍층이 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이렇게 원인 결과야. 모내기법 때문에 광작이 된 거고 한 사람이 넓은 농경지를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아지고 그만큼 남는 이윤이 생기고 그러니까 분홍층이 나타나고 오케이?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작물이 그냥 뭐 본인이 먹고 그러니까 상품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 아빠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그래, 아유 그래 우리 오늘 텃밭에다가 우리 이제 고구마를 키워서 고구마 먹어보자. 그래서 그냥 고구마 키워서 내가 먹고 끝. 우리 가족 먹고 끝. 이러면은 그냥 밭농사를 짓는 거지만 고구마를 팔기 위해서 대규모로 고구마를 막 키워.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시장에다 갖다가 팔아. 그런 것들은 이제 상품 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돼.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작물이 아니라 상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상품 작물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목화 그리고 쌀도 상품 작물이에요. 상품 작물은 밭농사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쌀도 이때 최고의 상품 작물이어서 사실 이 중에서 쌀을 먼저 쓸 거 그랬다. 아니야. 여러분 필기 안 하셨으면 쌀을 먼저 써요. 왜냐면 쌀이 이때 제일 인기 품목이었거든. 왜냐면 화폐 대용이었기 때문에. 쌀, 목화. 이제 목화는 옷감도 약간 화폐 대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화. 그 다음에 뭐 각종 채소류, 뭐 그런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담배. 우리나라 담배 엄청 폈죠 이때. 그리고 약초, 인삼, 약초 이런 거 등등등. 자, 이때 쌀은요 화폐 용도였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높았어. 화폐 기능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이때 분위기가 밭을 논으로 만들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야. 밭을 논으로 만들려고.
근데 밭을 논으로 만들려면 주변에 어떻게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 아시겠지만 밭은 이렇게 과수원이잖아요. 우리 지도에서 과수원 어떻게 그리더라? 이건가? 과수원이 이건가? 이럴걸? 그리고 논은 지도에서 표시가 이거잖아요. 이거 왜 그렸냐면 과수원 말 그대로 사과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나무처럼 이렇게 된 거고, 논은 항상 물이 자자자자자작 논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물이 항상 차 있어. 그래서 논은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물을 갖다 대야 돼요. 이 벼라는 작물이 원래 그런 상황에서만 자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어쨌든 밭을 논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정도로 쌀이 인기가 제일 많았다. 목화는 옷 만드는 거, 채소는 뭐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 고추 뭐 이런 거, 우리 김치 담그니까. 그리고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래더라? 5살 때부터 곰방대를 문다고 그랬어. 담배를. 지금보다 더 심해. 지금 뭐 담배 안 피게 하려고 별 난리를 치고 지금 한 중고등학교 정도 담배 피죠? 알고 나무었다니 조선시대는 아주 그냥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그 담배는 또 지금의 담배처럼 그 타르 막 몸에 안 좋은 또 그런 담배랑은 좀 다르게 남령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에 좋고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담배 뭉게뭉게 담배 연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진짜 담배를 엄청, 호랑이 담배 피던 시기 담배 진짜 많이 폈어요. 여자도 많이 폈고 기생들도 긴 곰방대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고, 기생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면은 곰방대 피고 담배 피고 있으면은 양반이 옆에서 이렇게 그 시중 들고 있는 그 바보처럼 막 이렇게 그런 풍속화가 있을 정도로 담배 진짜 많이 폈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도 이제 그 정조대왕이 담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폐암으로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담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우리나라 온 백성이 담배를 필 수 있는 뭐 방법을 고안해봐라 뭐 이런 거를 낼 정도로 최고의 애연가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담배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담배도 상품작물, 뭐 그리고 약초, 이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상품작물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농사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농사였다면 경영 방식이 뭔가 갖다가 팔기 위한 이런 식으로 분홍충도 나타나고, 이 분홍충의 성장은 광작도 영향이 있지만 상품작물 재배에도 분홍충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분홍충이 물론 쌀농사, 광작을 하면서 이 광작이라는 개념이 이제 모내기법 때문에 나타난 거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 모내기법을 하면 요걸 얘기 안 했구나. 모내기법을 하면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를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얘가 이제 모가 되는 데까지 기다리는 동안 얘는 뭐해? 이 노는 놀고 있잖아. 여기다가 보리도 키울 수 있어. 보리를 일단 키운 다음에 거름을 싹 줘서 보리 다 재배한 다음에 모를 옮겨 심는 거지. 모내기는 한 6월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었더라는 거야. 꼭 보리를 만약에 안 키우면은 진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건 이제 좀 비닐하우스가 없었겠다. 감자는 키울 수 있었겠다. 감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서늘한 데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채소 종류도 키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내기법 때문에 이런 뭐 이모작도 가능했고, 이모작이라는 건 벼보리, 무조건 그 땅에 한 해에 2개의 작물을 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 개 더 쓰려고 그랬는데 쓸 칸이 없으니까 제가 옆에다 여기다가 그냥 노란색으로 따로 쓸게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좋을 것 같고, 감자랑 고구마랑 그런 거 우리나라의 진짜 구황작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줬던 감자와 고구마. 근데 지금은 감자와 고구마가 좀 비싸죠. 옛날엔 쌌지만 지금 고구마 되게 비싸요. 마트 가면.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를 좀 살려고 했더니 고구마 왜 이렇게 비싸? 특히 뭐 호박 고구마 좀 이런 거 맛있는 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치만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로 허기를 채웠는데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요즘처럼 막 이렇게 고기나 뭐 쌀밥을 쉽게 먹을 수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조선 후기에 이런 외래작물 따로 필기하세요. 조선 후기. 외국에서 전래된 작물. 조선 후기 외래 작물. 쭉 보면 일단 담배
담배 정말 인기였죠. 담배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남쪽에서부터 남영초라고 17세기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감자랑 고구마 중에 여러분 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감자랑 고구마 중에 고구마가 스위트 포테이토가 먼저 들어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구마도 좀 따뜻한 작물, 따뜻한 데에서 온 따뜻한 곳에서 자라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감자보다는 좀 따뜻한 상황에서 자라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일본. 그 다음에 감자가 의외로 좀 나중에 들어와요. 감자는 거의 이제 조선 후기에서 거의 이제 구한말 19세기 초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이 먹었지. 19세기 초에 청에서 저기 북으로부터 전래돼요. 그러니까는 감자는 여러분 고랭지 농법 들어봤죠? 대관령 고랭지 농법. 그래서 감자, 배추, 서늘한 지방에서 자라는 게 감자. 그러니까 당연히 좀 위쪽부터 청나라 북쪽에서부터 온 거고, 고구마는 아래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담배도 일본으로부터 남영초 남쪽에서 온 약초다 이래가지고 조선 후기 외래작물 이렇게 들어있다. 감자도 좋고 고구마도 좋죠. 감자는 감자튀김, 고구마는 으깨가지고 이렇게 설탕 뿌려서 먹으면 맛있는데 원래 달지만 고구마 먹고 싶네. 군고구마가 짱이죠. 고구마는. 자,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정말 어려운 게 없죠. 근세 서민경제 지금 쓴 것이 이제 근세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다. 내가 잘못 썼다. 근대 태동기라고 하셔야 돼요. 근대 태동이라고 써야겠다. 이건 근대라고 쓰는 걸 내가 근세라고 썼어. 근세라고 하면 안 돼. 조선 후기라고 써야 돼. 내가 왜 근세라고 썼을까? 근대 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조선 후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조선 후기입니다. 근세라고 써버렸구나. 자, 조선시대 서민경제, 조선 후기 서민경제 발달, 양반 지주의 경영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주존호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제 소작농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조운동을 벌여서 우리 세율 좀 낮춰줘. 왜 우리는 너네들을 위해서 맨날 뼈 빠지게 1년 동안 농사 져가지고 절반을 뚝 떼줘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항조운동을 전개해서 결국은 이 조를 내는 세율이 바뀌어요. 이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거든요. 이거 뒤에서 필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결국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대지주도 나타났지만 물주가 되기도 하고 고리대도 있고 그렇지만 잔반도 나타날 정도로 양반층도 잘 사는 양반, 못 사는 양반 나눠졌다. 자, 그 다음에 농민경제의 변화. 농민경제가 이제 농업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벼농사 발달로 모내기법이 전국 확대됐다. 요거 중요합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된 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조선 초기에 모내기법이 전국 확대됐다? 그럼 그 보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남부지역 일부만 확대됐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금지시켰어. 모내기법은 가뭄에 약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켜도 끊임없이 모내기법을 사람들이 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모내기법으로 수확량을 한 2~3배로 확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내기법 전국 확대, 그리고 밭농사 발달 12법과 견종법 중요해요. 견종법 동그라미 별표 해놓으시고, 요거는 골뿌림법 알아두세요. 이것 때문에 수확량을 좀 늘릴 수 있었고, 자,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광작 가능. 요거 매우 중요해요. 광작 별표 2개. 광작 때문에 분홍층으로 성장했다. 요 원인 결과. 광작이 가능하니까 분홍층으로 성장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작물 재배. 이거 그냥 쭉 읽어두시고, 쌀 농사가 인기가 많았다. 이런 거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여기까지.